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 또 탈북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 자본주의 체제도 보면 그 사회를 유지하는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뭐 정치인 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떤 내용들을 자기들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나라마다 다 그래요. 근데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3대를 이렇게 올라고 그러면 저거들 패거리만이나 완전히 척건만으로는 끄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떠받들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북한 주민들을 압박을 동조하는 그런 세력이 뭐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200만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50만이다 이러는데 김 박사님 볼 때 그런 사람들 숫자는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색출해내고 추리고 해서 진짜 알짜배기 그 김독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측근들 그런 걸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주로 김일성이 전쟁 시기 같이 오랫동안 전투를 옆에서 보자 했던 분들 또 그분들이 자손들 혁명 동지들과 그 자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 봤자 크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손들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전번에 어느 방송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대남에 보냈지 않습니까? 망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거는 그 일반적인 학생 교복도 입지 않고 군복을 입힙니다. 군복인데 바지 옆에 양쪽에 빨간 줄이 딱 간 거 표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 거기다 공부를 시키는데 걔네는 체계적으로 어려서부터 해킹할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갖추게 배워주는데 김일성이 하고 같이 투쟁을 했던 측근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오진우라던가 뭐 그런 측근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 측근들이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적극적으로 보자는 거 이제처럼 김정은이 누나라던가, 그 김일성, 김정일이 때는 장성택이 기본적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믿을 만한 이런 측근들을 딱 모집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북한의 그럼 공산당원은 몇 명쯤 봅니까? 공산당원은 북한 주민이 2,500만이다. 이러면 당원이 거의 한 절반쯤 되요. 예, 절반 정도는 당원입니다. 그럼 뭐 당원이라고 뭐 그렇게 많으면 그게 다 뭐 충성을 바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군,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해당되는 뭐 안전부입니까? 그 안전부입니까? 안전부. 또 보위부라고 하는 또 이 사찰 부대.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서도 있습니다. 통전부라는 거. 그 다음에 경찰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사회를 떠받치는 그 한국에 같으면 이제 검찰, 경찰 같은 그런 조직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방에 쭉 감시를 하고 동네마다 다 내려가서 말단 조직까지 감시를 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도, 시, 군에 이제처럼 그런 검찰 뭐 이런 게 다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공포 정치가 뭐냐면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검찰이든 뭐 누구든 한순간에 네 목숨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뭐 예, 마음대로 못하고 그 김일성이 교실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는 군무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뿐이지 정말 100% 10명이 그런 사법기관에서 군무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근무하는 분들도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 형식적으로 뭐 가가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탈북민들이 많이 이렇게 도강하고 이럴 때도 사법기관들이 더 돈벌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부패 수준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만찮다 곳곳에. 그래서 뒷돈을 다 주고 빠져나가고 월북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실제로 그 정도로 부패가 북한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방금 말한 이런 사법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패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이용해서 남조선 DOD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은 보위부잖아요.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내가 돈을 얼마 좀 찔러주면 봐주라. 그래 널 좀 봐줄게. 이런 게 공공연하게 막 공공연. 진행됐습니다. 그럼 예.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 잘못 봤다 해서 수용소로 가기도 하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뇌물을 미겨가지고 예. 그걸 잘 정리를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럼요. 뜯어버리는 네. 운이 나쁘거나 내가 좀 고일 돈이 없다. 거기서는 고인다 하는데. 고이다. 예, 고인다. 예. 야, 너 보이브 사람 좀 고였나? 이렇게 말하는데 고일 게 없는 사람은 시범에 걸려서 운이 나쁘게 정치범 수용소나 경제법원으로 가는 거고 그래도 돈을 좀 내가 아무리 죄가가 있어도 돈을 좀 고이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북한에 가만히 보면 한참 옛날에 뭐 저 북한에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에 협상을 하러 온 이런 사람들도 어느 날 안 보이면 예. 지방으로 가서 노력 봉사하고 올라온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북한은 가정혁명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거는 또 있습니다. 내가 간부할 때 어떤 직장의 지배인이다, 셰프비서다, 초업당비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가정은 누구보다도 이런 비리가 없어야 되고 이제처럼 자녀의 비리 뭐 내 어떤 비리 뭐 하여튼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간부인데 그 아빠는 생활을 잘한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도둑질 했다, 뭐 절도했다, 뭐 아주 남봉꾼이다. 예, 조금 나쁜 짓을 했다 할 때는 그 가족 통째로 좌천시킵니다. 자천식인데. 예, 도에서 군, 군에서 시골로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는 평양에 산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신분이 굉장히 좋은 거겠네. 좋은 겁니다. 초창기는 예. 그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은 평양에서 다 살았는데 김일성이 안 되겠다. 이거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일명 평양 소개민이라는 어떤 그런 칭을 달아가지고 신분 그 가정 토대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하고 예, 봤을 때 예. 우려스럽다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다 내보내는. 중국에 좀 친척이 있다. 나만의 그다음 마음이다. 예부에 조금 우리 어떤 게 흘러나갈 수 있다. 기미가 보인다. 이런 가족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대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항들 다 체크해서 좀 미타한 거는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만 평양에다 두고. 두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배급을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90년대 초반까지도 평양이 조금씩 배급은 있었다 하긴 하는데 그것도 완전 100%잘 주지 않고 지방보다 그래도 조금 낮긴 나왔다고 했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평양도 배급 사정이 완전 긴장해가지고 평양 주민들도 이런 그 국경연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 배급을 안 주면 그 도시에서 뭘 해먹고 삽니까? 장사하죠. 평양도 예, 장사합니까? 평양도 그 고난의 항구 시기는 장사했는데 어떤 장사를 하냐면 지역마다 큰 지역은 전번에 청진이라든가 이런 도에는 일반 군에서 시에서 하지 않는 어떤 달러 장사라든가 뭐 이렇게 대량적인 도매 장사하듯이 평양에도 평양 나름대로 예전에는 평양에서 이런 공업 상품이 좀 나왔고 하니까 그런 데서 조금 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빼돌려 갖고 뭐 보통강 신발, 평양 뭐 어떤 상품이라든가 뭐 또 평양에는 달러 상점이 많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렇게 해다가 또 지방에 내려다 팔고. 자, 그런데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부산에 배가 하나 들렀다가 나중에 북한으로 갔는데 네. 그 뭐 김정은이의 벤처차 그리고 외국에서 뭐 와인, 속옷, 별의별거를 다 수입해 갔다. 그래서 그 막 향락하고 사치하고 또 뭐 성적인 관련 물건들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폭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대체 속옷, 여성 속옷이나 이런 거를 왜 유럽에서 수입해가 배에 실어다가 이제 부산항에 잠깐 정차시켰다가 북한으로 갔다는 거 컨테이너가.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김씨 일가가 그 사생활에 네. 이 어떻습니까?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사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 먼 친척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 친구가 예전에 조선 지원군 예. 전쟁 시기 중국에서 지원군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 예, 그 그렇죠. 모택동 아들 위주로 해서 의용병이라고 해가지고 예. 나가서 그 낙동강 전투에서 그 낙동강이라는 그 강이 피가 흐를 정도로 그만큼 그 전쟁을 혹독하게 예, 치렀는데 예. 그때 그 중국 지원군들도 많이 사망했다고 모택동 하더라고요. 아들도 죽었다고 예, 하는데, 죽었습니다. 예. 근데 직접 김일성이하고 같이 전투했
참가했던 중국 조선지원군 예, 그분이 그때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보고 야, 너 그 김일성이 나라에서 왔지 이랬고 저 처음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호칭 부르면 김일성 대원수님이라던가 김일성 장군님 이렇게 불렀지 김일성 이렇게 이름만 딱 부르면 이게 잡혀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김일성이하고 같이 그 지원군을 나가서 전투했는데, 야, 그 김일성이는 우리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김일성이 정말 전쟁 시기, 항일혁명 투쟁 시기 최전선에서 건강도 마다하시고 앞에서 총을 쏘면서 그 전투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분이 말씀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총포탄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사람이 뭐 언제 포탄에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최전선에서 여성들하고 지하 방에서 그렇게 여성들하고 즐겼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사람이든 뭐 지역이든 모든 사물이 다 김일성이 사유지다 보니까 여성들 몇 번 같이 성희롱해도 그거는 웅당한 걸로. 왕이 뭐 남의 양갓집 교수로 예. 누구녀도 건드리도 그렇죠. 손대 못 대는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웅당하지 뭐. 그래도 김일성이 한테 들어가는 자체말 그게 북한의 옥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옥가는 뭐냐면 김일성이 이제처럼 예쁘게 생긴 그 제가 예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진짜 그 친구는 너무 예뻤습니다. 피부도 너무 예쁘고 오죽 자기 말로도 소련 마리아 같다. 그럴 정도로 너무 예뻤는데 옥가에서 검열하는 게 어떻게 검열하냐면 중앙당의 어떤 일하는 그런 집사처럼 그런데 뽑혀갔는데 남자 여자 요 턱을 그 검사하는 거 턱을 이렇게 딱 들고 얼굴에 티 하나 없어야 됩니다. 키가 1m 뭐 60 얼마다 뭐 딱 맞춰야 되고 그리고 눈도 어떤 형식이 돼야 된다. 이 눈썹부터 시작해서 얼굴의 이 구조가 자기 자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만큼 김일성이 이렇게 여성들을 뽑아가는데 그렇게 뽑아가도 다 김일성이 제 거지 뭐. 그럼 뭐 북한 전역에서 이쁜 여성들은 다 그냥 이렇게 상납이 돼서 예. 김씨 일가한테 흘러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의문이 북한에 악단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모란봉 악단, 삼지연 악단, 뭐 왕제산 은하수 경험악단, 왕제산 악단, 보천보 악단. 아니 그 무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무슨 이런 악단이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 악단들을 다 왜 이렇게 많은 악단들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처럼 악단이든 대학교든 휴양지든 다 김일성이 이름을 따고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땄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네, 그러네요. 악단 이름도 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김일성이 아버지 김영직인데 김영직 사범대학, 예, 사범대학. 김정숙 사범대학, 김형근 무슨 대학, 김책공업대학. 어쨌든 김일성이 그 어떤 이름을 명칭을 다 붙여가지고 만들었고 이제처럼 악단도 보천보 전자악단 보천보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보천보 전자악단 이제처럼 왕제산 경음악단 예. 은하수 간현악단 이렇게 이름을 호칭을 달아도 다 김일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호칭을 달았고 그리고 특각이라게 있는데 경성이라는 건 한경북도 경성이 있습니다. 한경북도에 경성이라고 있죠. 예, 도시가. 그 경성에 특각이 있습니다. 특각이라는 게 별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별장인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김일성이 매해 7, 8월이면 그 여름에? 특각에 예, 한 번씩 와서 휴양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번 갔는데 우리 앞집에 있던 여자가 불임이 됐습니다. 예. 불임이 돼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병원에서 아버지가 리당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인맥이 있어서 병원에서 가끔씩 분기에 하나씩 나오는 그 경성 요양소 그 요양소가 있어요. 예, 그걸 저 이용권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가보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송월은 김정은이를 얼마 전까지 요즘은 아닙니다만 네. 뭐 의자 빼주고 뭐 자리 해주고 한국에도 와가 폼 잡고 다니고 네. 근데 현송월이 모란봉 악단 단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일개 악단 단장인 여자가 북한의 대표처럼 와가지고 그 평창 올림픽 하기 전에 온 대한민국을 휩쓸고 갔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악단이라 그러면 밤에
밤무대 딴따라 그렇게 어떤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송월이는 왜 대표로 대한민국을 보내가지고 온 대한민국 사람한테 내가 볼 때 뭐 크게 미모도 아니더만 그렇게 도도하게 설치고 가는 그 근거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거가 북한은 김일성이 때도 그랬지만 김정일이 때 많았습니다. 또 김일성보다 김정일이 예술 분야에 뛰어나고 예술 분야에 영화 취미가 좋아하고 많았습니다. 음악 좋았대 그랬죠. 예, 취미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손님이 오거나 그다음에 그 어떤 스트레스 받고 뭐 이 정사를 좀 움직일 때 좀 힘들다 이럴 때마다 그 예술인들을 노래 불러서 거기에서 스트레스 해소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외국인들한테 접대식으로 이제처럼 악단을 내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북한 체제가 이미지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술인들을 많이 이런 이제처럼 현송월이처럼 남한에도 보내고 예술인들을 우시하다 보니까 근데 현송월이는 김정은이하고 무슨 애인 관계입니까? 그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긴 하겠는데 북한에 그래도 역사에 일개 악단의 뭐 단장이라는 여자가 저렇게 설치고 다녔던 적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악단이니까 개인적으로 뭐 잘 대우해주거나 또 뭐 악단이니까 여자니까 뭐 한번 자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네. 저렇게 대외적으로 직책을 줘가지고 공식적인 행사에 끌고 다니고 지 여자 비서실장처럼 움직이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하고 이설주도 은하수 악단이었다며요? 예, 출신이. 은하수 악단입니다. 사실은 은하수 악단은 장성택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장성택이 김정일이 정권 때 그 은하수 악단이란 거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뭐 이런 악단들 예술단 이런 것도 거의 외화벌입니다. 유아버리. 예, 그래서 초창기 그 보천보 전자악단도 가수가 김광숙이, 이경숙이, 뭐 전향민가 하여튼 이게 4-5명이 기본적으로 하면서 일본에 가서도 많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또 북한에 뭐 돈 내고 관광 오는 예, 사람들 그렇습니다. 앞에서 예, 그 애들이 예, 예, 가가지고 또 예. 음악 연주하고 그게 뭐 외화벌이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고. 네네네네. 자,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는 김정은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의자 빼주고 옷 입히고 뭐 가방 들고 이런 거를 현송월이가 하다가 우리가 작년 5월 달쯤에 김정은이가 죽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 뒤부터 최근에 여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이름 모르는 여자 하나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가방을 들고 다녀요.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한에도 왔던 가수입니다. 아, 이 여자가요? 예. 그런데 이 여자는 옛날에 현송월이처럼 별로 설치지도 안 하고 네. 그냥 구석에 조용히 별로 안 드러나게 따라다니는데 자, 이 가슴에 북한에 다 이 고위직이면 메고 다니는 이 초상화, 네, 초상화. 휘장도 안 달고 조용히 그냥 브로치 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현송월이에서 이 여자로 바뀌었을까?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좀 봐요? 제 생각에는 원래 김부자의 여성들 만나는 거는 계속 바뀝니다. 아, 여성들. 예, 여성들 계속 바뀝니다. 대상이 오래 가지가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얼마 전에 뭐 지금 있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뒤로 이제 김여정이가 좀 설치고 다니고 하는데 쟤도 지금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저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여자를 밝히고 뭐 사생활이 복잡한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으로 보면. 네. 아니 내가 뭐 1인 천하의 1인이고 네. 누구 나한테 도전할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렇죠. 이 나라는 전부 내 거고 이 나라 사람들도 다 다 내 자기 거다고 거지. 생각하니까 네. 그게 세상에 그런 식으로 가면 무조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도 결국은 김정은이가 제거되고 나니까 이설주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설주 가끔씩. 예, 가끔씩만 네. 보이고 그다음에 뒤에 따라다니는 현송월이도 또 바뀌고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거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좀 이 몸을 관리를 해서 김일성이는 77세인가 뭐 그렇게 살았죠. 82세. 81세입니까? 네. 오래 살았네요. 네. 그리고 김정일이는 좀 일찍 갔지만 60. 그래도 그것도 60한 9세인가까지 네, 나갔으니까. 네. 중반 좀 네, 넘었습니다. 근데 이 김정은이는 별의별 건강에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왜 저렇게 몸이 살이 찐다고 보세요? 김정은이 지금 생각이 살찌는 거는 자기가
김일성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형상을 한다. 예. 흉내 내려고. 예, 근데 흉내. 똑같은 형상이 아니라 훨씬 더 돼지잖아요. 근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가 예, 어쨌든 자기 몸매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이제 머리 스타일, 그다음에 옷 입는 거 다 김일성이 할아버지 그 형상을 그대로 했고 또 그리고 이설주도 그 김일성이 와이프 예, 그 할머니 그 형상 그대로 뭐 해방 직후에 김정숙이 그런 자주색 조거리 뭐지 그런 조거리 입은 것처럼 이설주도 그렇게 입히고 어쨌든 김일성 김정숙의 형상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하고 있다. 네. 예. 자, 그래서 북한에 얼마 전에 인민 배우 칭호가 현송월이도 못 받았는데 30대 뭐 김옥주라고 가수. 예, 맞습니다. 옥주, 김옥주. 요즘에 김옥주가 김정은이를 많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보좌하고 있습니까? 예, 네, 김옥주. 사진도 같이 계속 찍고. 옆에서 찍고 보니까 김정은이한테 어깨에 이렇게 팔을 걸쳐갖고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만큼 뭐 김정은이가 김옥주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럼 뭐 신뢰한다는 거는 뭐 남녀 관계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기본 남녀 관계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저 몸에 완전히 북한을 지걸로 만들어가 저거 아버지 할아버지 흉내 내면 제가 볼 때 저 사람 뭐 이번에 죽었던가 안 죽었던가 관계없이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일성 원래 내력이 예. 심장, 심근경색, 예. 뭐 심장 쪽이 다 유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김일성도 그렇게 죽었고, 김정일도 그렇게 죽었고, 예. 김정은도 그렇게 죽었지만, 예. 이제처럼 그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물론 뭐 여자를 뭐 싫어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특히 김일성 부자는 북조선의 모든 걸 다 자기 사유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그때 70세 후반에 나 30세 성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일체 먹는 물부터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음식 모든 섭취하는 그런 걸 다 30대 성욕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물도 썰어내서 비행기로 길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정도로 이 성욕에 많이 집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하고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수명을 누린다. 저렇게 그 좋은 거 다 먹고도 다 평균 사람 저 세 사람 손자까지 네. 평균 수명을 보면 북한 사람 평균 수명만도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김일성이 그래도 그나마 82세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이런 남녀가의 그 아무리 인간이 본능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건강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정상에서 벗어나 벗어나는 있기 때문에. 예, 생활을 하면 이 몸속의 체력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도 이 북한의 김씨 왕조의 사생활 부분을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마치 대한민국에는 반공 교육으로 이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왕조니까 왕조에서 안 저런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독재 왕조에서 한국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저 체제가 그 오래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본질적 한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김여주 박사님 모시고 2부에서는 북한을 떠받치는 기득권과 그 부패 그리고 그 김씨 일가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